군론 앞에서부터 복습을 한번 해봅시다. 복습을 하면서 그 기말고사에 어떻게 질문을 할 것인지를 한번 보시고 준비를 하시기 바랍니다. 그룹의 정의가 집합 non-empty 공집합이 아닌 집합에 어떤 연산이 주어져서 이것이 군이다. 그룹. 이것의 정의는 G에 속하는 모든 원소에 대해서 A가 아니라 A, B, C. 임의의 원소 A, B, C에 대해서 첫째 A 연산 B 연산 C를 A 연산 B C 결합법칙이 일단 성립해야 되고, 두 번째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등원이 존재해요. 그래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A 연산 2는 A가 나와야지. 2 연산 A도 A가 나오고, 이것을 우리는 항등원이라 한다. 아이덴티티. 우리가 정수의 집합에서 예를 들어서 3 플러스 무엇을 하면 3이 나오느냐,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고 이게 0이죠. 이것을 2 연산 덧셈에 대한 항등원이다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덧셈에 대한 항등원. 항등원이 존재해야 돼. 임의 원소에 대해서 다 성립해야 돼. 3 더하기 0은 3이 나오지만 4 더하기 0도 4가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이것이 항등원. 항등원이 존재한다. 서치된 이것을 만족하는 2가 존재한다. 아시죠? 수학 기호. 항등원이 존재하고, 그 다음에 여건이 존재해요. 모든 원소에 대해서 항등원은 유일하게 결정이 나는데 여건은 그렇지 않죠.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적당히 B가 존재해서 무엇을 만족하냐면 A 연산 B는 항등원이 나와야 돼. 거꾸로 해도 마찬가지. 항등원이 나오게 하는 그 B를 우리는 A의 인버스라고 한다. A의 여구원이라고 한다. 이 조건을 만족하는, 이게 물론 이제 여기서 이항연산, 이 연산이 정의가 되죠. 그룹 G에서 이항연산이 정의가 돼야 돼. 정의가 된다라고 하는 것은 임의의 원소 2개를 골라서 이 연산을 하면 A 연산 B의 값은 반드시 이 집합 G의 어떤 유일한 원소에 대응이 되는 그런 이항연산이 정의되어 있는 상태에서 결합법칙, 항등원, 여건이 존재하는 집합을 우리는 그룹이라고 한다. 이거죠. 예를 들면 여기서 아까 정수의 집합에서 항등원이 0이었는데, 그렇다면 3 플러스 무엇을 하면 항등원이 나오느냐, 이렇게 해도 마찬가지고, 이 네모에 들어가는 것은 우리가 마이너스 3이죠. 3의 여건은 마이너스 3이다. 4의 여건은 마이너스 4다. 5의 여건은 마이너스 5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이거죠. 그룹의 정의를 확실히 아시고, 지금부터 여러 가지 예를 들어줄 텐데, 여러 가지 정리를 증명하고 이런 것들은 필요한 것만 골라서, 여러분이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만 골라서 소개를 다시 한번 복습을 하고, 나머지 것들은 그냥 여러분들이 한번 보시라. 그리고 앞에 내용을 기억을 못하고 있으면 뒷부분에 가서 무슨 소리인지 못 알아듣죠. 그래서 지금 다시 한번 복습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군론을 어느 정도 이해를 했으면 한다. 그거지. 자, 그래서 우리가 그 정수의 집합에 덧셈이라고 하는 연산을 주거나
유리수의 집합에 덧셈을 주거나 실수의 집합에 덧셈을 주거나 복소수의 집합에 덧셈을 주면 전부 그룹이 된다. 군이 된다 이거죠. 뭐 아벨군 뭐 이런 얘기는 한번 그거를 참고하시고 그룹이 된다. 예를 들어서 이거 전부 다 똑같은데 이것도 마찬가지지. 여기에는 당연히 결합법칙이 성립하죠. A 플러스 B 플러스 C는 A 플러스 B에 플러스 C가 성립하고 그 다음에 뭐가 존재해? 3 플러스 0은 3과 같이 항등원이 존재해. 4든 5든 다 마찬가지. 그 다음에 역원도 존재해. 3 플러스 마이너스 3을 하면 0이 되는 이것도 역원이 존재해서 정수의 집합이 덧셈에 대해서 그룹을 이룬다. 유리수의 집합 마찬가지고 실수의 집합도 마찬가지고 복소수의 집합도 마찬가지다. 그러면 정수의 집합에 곱셈을 준 유리수의 집합에 곱셈을 준 거, 실수의 집합에 곱셈을 준 거, 복소수의 집합에 곱셈을 준 것은 그룹이 아니라 이거죠. 왜? 예를 들면 곱셈에 대한 항등원을 먼저 결합법칙을 성립하니까 A 곱하기 B 곱하기 C는 A 곱하기 B 곱하기 C가 성립하니까 결합법칙은 분명히 성립해. 그런데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 다시 말하면 3 곱하기 네모에서 자기 자신이 나오게 하는 것은 항등원인데 이때는 1이지요. 1. 1이 항등원 아이덴티티가 1이 존재하는데 문제는 3 곱하기 네모를 했을 때 항등원이 나와야 되는데 네모 곱하기 3을 해도 근데 네모가 뭐예요? 정수의 집합에 3분의 1이 없거든. 그러니까 역원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곱셈에 대해서 그룹을 이루지 못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정수의 집합에 곱셈이 주어져 있을 때 그룹이 되느냐라고 질문을 하면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서 곱셈에 대한 역원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그룹이 될 수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 거죠. 유리수의 집합도 마찬가지. 유리수의 집합은 뭐냐면 유리수, 실수, 복소수는 뭐냐면 0 때문에 0. 항등원은 다 있지요. 1이 다 있고 역원도 다 있어. 3분의 1도 있고 3이 있으면 3분의 1도 있고 이것도 이런데 문제는 뭐냐면 여기서 항등원, 곱셈에 대한 항등원은 1인데 0 곱하기 1은 항등원이니까 0이 나오는 것까지는 좋은데 예를 들어서 0 곱하기 0의 역원을 구하려면 항등원이 나와야 돼. 이렇게. 근데 네모 안에 들어갈 것이 없죠. 없어. 0 곱하기 네모 유리수 해서 1 되는 게 없으니까 유리수의 집합이나 실수의 집합이나 복소수의 집합은 그룹이 곱셈에 대한 그룹은 되지 못한다. 이거죠. 분명히 그 이유를 알고 있어야 돼. 그래서 요거를 빼고 Z 스타로 했죠. 곱셈. 유리수의 스타 곱셈. 그 다음에 실수의 스타의 곱셈. 복소수 스타의 곱셈. 이것은 전부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된다. 이것은 뭐냐면 Z 스타라고 하는 것은 Z 정수의 집합에서 0을 뺀 거야. 0을 빼면은 안 되지. 얘는 참 그룹이 안 되지. 아까 말했죠. 3 곱하기 항등원이 1인데 3분의 1이 없기 때문에 얘는 얘 빼고 요 세 가지는 그룹이 된다. 0이 빠졌기 때문에. 유리수의 이 Q 스타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의 집합에서 0을 뺀 거거든. 요것도 마찬가지고 요것도 마찬가지고 뒤에 가서도 마찬가지고. 아시겠죠? 그러면 이것은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되고 교환법칙이 또 성립하기 때문에 아벨군까지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유리수, 실수에서 복소수에서 각각 0을 뺀
스타가 붙은 요 집합 세 가지는 곱셈에 대해서 그룹을 이룬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 그다음에 그 군의 성질 첫 번째에서 예를 들어 줬었는데 그것을 ZN과 실수 N 이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이것을 예를 들어서 이렇게 봅시다. Z제곱 Z제곱이라고 하는 것은 Z 곱하기 Z로서 이것은 곱집합이야. 곱집합의 정의는 A, B로 되어 있고 A는 앞에 있는 원소고 B는 D 집합에 있는 원소를 카테슨 프로덕트 순서상 오더드 페어 순서상으로 묶어놓은 이 곱집합의 원소는 이렇게 생겼다고. A는 반드시 여기에 있는 원소이고 B는 반드시 여기 있는 원소래요. 이게 곱집합의 정의. 그래서 Z제곱을 결국은 이건데 이것은 뭐냐면 A, B의 A나 A도 정수의 집합. 이게 똑같으니까 A나 B나 모두 정수이면 되는 거지. 따라서 이 집합에 있는 원소들은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도 있고 0,0도 있고 1,3도 있고 무수히 많죠. 이렇게 되어 있는 집합에 덧셈을 준 거야. Z제곱에 덧셈을 주고 그 다음에 연산을 어떻게 정의를 하냐면 임의의 원소 A1, A2, A1, A2 그 다음에 B1, B2가 Z제곱의 원소예요. 여기에 있는 원소는 이렇게 생겨야 되거든요. A1, A2, B1, B2는 전부 정수죠. 했을 때 연산을 A1, A2 플러스 지금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이 주어지니까 B1, B2 이렇게 했을 때 이것을 A1 플러스 B1 A1 플러스 B1 A1 플러스 B1, A2 플러스 B2 이렇게 정의를 해주면 이러면 Z제곱의 플러스라고 하는 연산이 주어진 이것은 그룹이 된다 이거죠. 그룹이 된다. 그러면 이제 예를 들어서 Z제곱의 임의의 원소에 대해서 이렇게 연산을 정의했을 때 그룹이 됨을 보이시오.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걸 보여야 되니까 이거를 세 개를 골라야 돼. A1, A2, B1, B2, C1, C2 세 개를 골라서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을 자명하지만 한번 써주고 그러니까 자명하더라도 어떻게 써야 돼? A1, A2 플러스 B1, B2에다가 플러스 C1, C2 이거를 더한 값을 계산하고 A1, A2 플러스 B1, B2 플러스 C1, C2 이것을 여기서 정의한 대로 그대로 덧셈을 시행하는 거죠. A, B, C는 결합법칙이 정수의 집합은 결합법칙이 성립하기 때문에 요 값, 이 값과 이 값이 같음으로 결합법칙이 성립한다. 이렇게 쓰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결합법칙은 그렇게 쓰시고 칸이 부족한 관계로 항등원과 여건을 생각해야 돼. 근데 항등원은 이렇게 써야 돼. 임의의 원소 두 번째라고 합시다. 임의의 원소 A, B를 Z2에서 골라. 그랬을 때 A, B 플러스 뭐가 있어요? 0,0이 있거든. 0,0은 분명히 여기에 들어가 있으니까 이것은 이 덧셈의 정의에 의해서 A, B다 이거지. 이것은 당연히 0,0 플러스 A, B 이래도 마찬가지.
그래서 결국은 이것이 항등원이다. 이렇게 말해주고 그 다음에 여권은 A, B에다가 뭘 하면 돼? 항등원이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분명히 1, 3이 있으면 여기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이 있거든. 그러니까 이것도 분명히 존재하거든. 그래서 이거 두 개 더하면 이 정의에 의해서 0이 거꾸로 더해도 마찬가지다. 따라서 결합법칙이 성립하고 항등원이 존재하고 역원이 존재하므로 이 집합에 플러스를 준 저것은 그룹이 된다. 이런 식으로 분명하게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자, 그 다음에 A가 AIJ고 N×N 매트릭스 이렇게 쓰죠. 그게 N×N 매트릭스를 말하는 거지. 행이 N개, 열이 N개 그리고 매트릭스 N의 of R 이것을 N차 행렬 전체의 집합 N차 행렬 전체의 집합. 이 의미는 행렬의 원소가 A, B, C, D 이렇게 성분으로 되어 있을 때는 이 성분들이 모두 실수라는 의미로 쓰는 거죠. 이랬을 때 행렬의 그 덧셈과 실수배라고 하는 연산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은 이거에 요거 콤마 그 플러스 연산을 생각하면 이것은 그룹이 된다. 임을 설명하시오. 그럼 다음과 같이 여러분들이 설명하시면 된다. 분명히 얘기하는데 그 노트 정리한 거를 모아 놓으셨다가 과제로 다 올렸는데 그거를 시험 보는 날 15주차에 시험 보기 전에 노트를 이렇게 보고 어느 정도 정리가 되어 있으면 과제 점수를 그거로 그 대부분 다 주려고 그래. 과제 점수 10점, 출석 점수 10점 하고 나머지 이제 기말고사 갖고 80점을 해야겠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요거는 그 노트를 반드시 지참하시고 시험 보러 오는 날 반드시 노트를 갖고 와야 돼. 노트 지참. 이거 없으면 10점 못 맞으면 엄청 손해야. 그동안 제출한 거가 성실하면 뭐 조금 내가 감안은 하겠지만 그래도 올린 거지만 그래도 그거를 다시 한번 모아놨다가 뭐 아니면은 올린 거를 다시 다운받아서 복사해서 제출해도 되고 그렇게 해서 꼭 노트든 뭐 그 정리한 거든 가지고 오셔서 처음부터 우리가 지금 어디까지 했나 군의 동형 정리까지 했죠. 거기까지 여기 정리가 어느 정도 되어 있으면 전부 10점을 주려고 그래. 그러니까 꼭 지참을 하시고 그다음에 기말고사를 보고 그거를 80점을 가지고 성적을 산정할게. 자, 이렇게 N차 정방행렬 행하고 행의 개수와 열의 개수가 같은 것을 정방행렬이라고 하지. 그것을 전체 집합인데 저것이 그룹이 됨을 보이시오. 그러면 풀이라고 쓰고 풀이라고 써야 되는데 근데 만약에 이거를 이제 내가 문제를 이렇게 냈다 쳐. 이게 다 똑같으니까 이제 2×2라고 바꿔. N×N 쓰기가 너무 힘들으니까 이렇게 썼어. 이렇게 2×2 2 이랬을 때 그룹 이름을 보여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렇게 임의의 원소 여기서 3개를 골라야 돼. A, B, C, D
EFGH X, Y, Z, U를 매트리스 of R에서 임의의 원소 3개를 고른 거야. 그래 놓고 첫째, 결합법칙 AB 이렇게 한 거 플러스 X, Y, Z, U 이거 하고 뭔지 알죠? 결합법칙이 성립한다는 것을 자명하지만 한번 써주는 거고. 두 번째는 항등원이 뭐예요? 여기서 항등원은 0000이지. 그러니까 A, B, C, D 플러스 0000 그냥 A, B, C, D 이렇게 거꾸로 더한 것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이것이 항등원이다 라고 말하는 거고. 세 번째는 A, B, C, D에 무엇을 더하면 항등원 0000이 나오느냐. 이랬을 때 우리는 마이너스 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C, 마이너스 D를 더하면 된다. 이렇게 써주면 완벽한 거지. 따라서 이것은 그룹이다. 임의의 원소 A, B, C, D에 대한 요거는 요거고 항등원은 이거다. 이렇게 결합법칙이 성립하므로 이 집합은 그룹이 된다. 이렇게 말을 하시면 된다. 2차 정방행렬 전체의 집합. 아시겠죠? 지금까지 쉽지. 그 다음에 이것도 있었죠. GLN of R. 이것은 뭐였냐면 N차 정칙행렬 전체의 집합. 정칙행렬이라고 하는 것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정칙행렬이야. 난싱귤러.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을 정칙행렬이라고 해. 따라서 이것을 그 집합으로 바꿨으면 이렇게 쓸 수 있지. 행렬 A로서 이것은 뭐예요? n by n 매트릭스지. 매트릭스 n by n 매트릭스에서 무엇을 만족해야 돼? 역행렬이 존재해야 되니까 역행렬이 존재하려면 디터미넌트가 난제로가 돼야 돼. 이것이 의미하는 게 뭐냐면 디터미넌트가 0이 아닌 것을 만족하는 행렬 A의 집합이니까 그것은 역행렬이 존재하는 행렬만 모아놓은 것을 GLN of R이라고 한 거다. 이렇게 해야 돼. 이랬을 때 여기다 곱셈을 주면 GLN of R에 곱셈을 주면 이것이 그룹이 된다. 이것을 설명하시오. 풀이라고 쓰든지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돼. 어떻게 보일 거냐? 응? 좀 고찰을 해보자. 만약에 A를 임의로 고른 행렬 A를 GLN of R에서 골랐어. 그러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라는 거죠.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 그러면 A의 역행렬은 여기에 들어가느냐? 이거를 생각해 봐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이렇게 돼 있을 때 이항연산이 잘 정의가 됐는지를 보려면 임의의 원소 A와 B를 GLN of R에서 골랐을 때 A 곱하기 B가 여기에 들어가는 걸 보여줘야 돼. 닫혀 있어야 되는 걸 보여줘야 된다. 이항연산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에 있는 임의의 원소 2개를 골라서 이 연산을 했을 때 그 결과가 다시 여기에 들어가야 이 연산이 잘 정의가 된 거라고. 따라서 반드시 이것을 먼저 보여줘야 돼. 닫혀 있음을 보여줘야 돼. 그래서 이게 주어진 연산이 곱셈이니까 임의로 2개를 골라서 곱하기를 해본 거예요. 그랬을 때 이것이 여기에 들어가는지를 보여줘야 돼. 그러면 이게 저기에 들어가려면 어떻게 돼야 돼? 이거의 역행렬이 저기에 들어가야 돼.
A 곱하기 B의 역행렬이 저기에 들어가면 A 곱하기 B는 여기에 원소가 되는 거죠. 따라서 이때 이것이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이기 때문에 역행렬이기 때문에 뭐야? 얘가 여기에 있는지 없는지를 알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을 먼저 생각을 해야 돼. 되냐면 임의의 원소 A를 GLN of R에서 골랐을 때 A의 역행렬이 저기에 들어가는지가 궁금한 거야.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을 생각해 본 거죠. A의 역행렬에 이 행렬에 역행렬이 존재하면 여기에 원소야. 여기에 들어갈 수 있지. 그래서 A의 지금 우리가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은 A의 역행렬이 여기에 있느냐 이거를 지금 보이려고 하는 거야. 그래서 그러려면 이게 여기 들어가려면 이거의 역행렬이 존재해야죠. 여기에 들어가야지. 그래서 이것의 역행렬을 다시 계산했더니 A거든. 그때 A는 여기에서 고른 거기 때문에 당연히 들어간다. 이거 그 앞에 썼으니까 굳이 여기까지 안 써도 되겠네. 따라서 즉 A의 역행렬은 GLN of R에 들어간다. 이렇게 하고 닫혀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임의의 원소 A와 B를 GLN of R 해서 골라가지고 닫혀 있는 걸 보이기 위해서 A 곱하기 B를 해보는 거지. 이게 여기에 다시 들어가야 돼. 그래야 이 연산이 잘 정리가 된 거라는 거죠. 그럼 이게 여기에 들어가려면 이거의 역행렬이 존재해야 돼. 이거의 역행렬. 그럼 이거의 역행렬은 뭐야? B의 역행렬, A의 역행렬. 근데 이것도 저기 들어가고 이것도 여기 들어가니까 이것은 역행렬이 존재해서 A 곱하기 B의 역행렬은 역시 GLN of R에 속한다. 이 소리가 바로 뭐야? A 곱하기 B를 골랐을 때 그거의 역행렬이 존재하므로 A 곱하기 B는 여기에 들어간다. 따라서 A 곱하기 B는 GLN of R의 원소다. 이 소리를 먼저 해야 돼. 그래야 연산이 잘 정리되어 있어서 닫혀 있음을 다시 한번 설명하는 거죠. 그 다음에 닫혀 있는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항연산이 잘 정리된 걸 보여주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어야지. 항등원이 뭐예요? IN이 있지. IN. I2는 10001이죠. 10001의 이거의 역행렬은 다시 100이고 I3도 마찬가지고 IN도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IN의 역행렬이 존재하기 때문에 IN도 여기 들어가지만 그것의 역행렬은 요것에 의해서 당연히 여기에 들어가지. 그러니까 어떻게 써야 돼? IN도 들어가고 IN이 들어가니까 되겠네. IN이 GLN of R에 들어가고. 그러니까 어떤 행렬이 있으면 그거에 역행렬이 들어가 있는 역원이 존재한다라는 것도 보여준 셈이나 마찬가지죠. 그 다음에 항등원이 있는 거지. 항등원이 있고, 그 다음에 역원이 있고, 닫혀 있고, 그 다음에 결합법칙이 성립하는 것은 뭐 자명하니까, 그 다음에 뭐 한번 써주면 되겠네. A, B, C, A, B, C. 이런 식으로 해서 결합법칙, 항등원, 그 다음에 역원이 존재하므로 결론을 한번 더 써줘. GLN of R의 곱셈. 이것은 군이다.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야 된다. 이거죠. 자명하니까. 이랬을 때 GLN of R을 뭐라고 한다 그랬지? 이거를 R 위에서 실수 위의 n차 일반 선형군이라고 한다.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라고 한다.
제너럴 리니어 그룹이 곱셈에 대해서 그룹이 됨을 보여라. 이렇게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이런 식으로. 자, 그 다음에 또 이어서 여기까지만 하고 잘릴 것 같으니까 여기까지만 그냥 할게요.